서울의 한 거리. 사격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60에서 70대로 보이는 백발에 가까운 머리를 한 중년 남성이 총을 들고 엎드려 쏴 자세로 표적을 향해 조준 사격을 하고 있다. 탕 소리와 함께 표적이 하나 둘 넘어간다. 이때 그 남성의 옆에서 늘씬하고 키가 큰 미모의 외국인 여성이 말도 안 된다는 듯 아주 놀란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하얗던 그녀의 얼굴은 붉게 변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군중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도대체 이 여성은 누구이며 왜 이렇게 놀란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온 아비가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모델 일과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한국의 매력에 빠져 한국에서 살겠다는 마음을 먹고 한국에서 지내고 있어요. 최근 한국은 K-팝 열풍과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로 인해 인기가 많죠. 하지만 저에겐 한국이란 나라가 더 끌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바로 한국의 역사적 상황이 제 모국 이스라엘과 비슷한 부분도 많아서 감정적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과 맞닿아 있어 아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졌죠. 근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 아닐까 해요. 35년이란 역사 동안 일본의 침략하에 한국의 역사는 짓밟히고 국민들은 수탈당하며 힘든 삶을 살아왔죠. 이 힘든 삶 속에서 독립운동가들과 한국인의 정신으로 결국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또 하나의 뼈아픈 역사가 만들어지죠. 한국은 한국 전쟁을 통해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 휴전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인해 전쟁이 시작되었죠. 준비가 안 되어 있던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죠. 부산까지 밀린 남한은 최후 방어선을 펼치며 힘겨운 싸움을 펼치고 있었죠. 이때 국민들의 피해는 엄청났고 피난민들이 가족과도 생이별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겪어야 했죠. 유엔의 개입으로 전 세계에서 남한을 돕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군대를 파견했고 결국 서울을 다시 되찾게 되죠. 하지만 좋았던 상황도 오래가진 못했어요.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다시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러다 결국 휴전회담이 진행되며 1953년 7월 27일 38도선을 기점으로 남과 북이 나뉘어 현재까지 오게 되었어요. 저의 모국 이스라엘도 한국과 똑같진 않지만 아주 마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탄압과 핍박을 받으며 발붙일 나라가 없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야 했죠. 2차 세계대전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지옥보다 끔찍했어요. 인간이 아니라 실험쥐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죠.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끔찍한 만행은 평생 우리의 가슴속에 뼈아픈 역사로 남아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이슬람 국가들과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과거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팔레스타인과의 적대적 관계로 인해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수십 년 동안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 작년에 하마스와 전쟁을 선포했고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예비군들이 나라를 위해 자원 입대를 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한국과 닮은 점이 많아서 한국인들과 유대감이 쉽게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동질감과 다양한 문화에 이끌려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과는 다른 점은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2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이한 부분은 여성 중에서도 결혼을 한 여자들은 군 면제가 되고 독신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군입대 의무가 주어지게 된답니다. 저 또한 이스라엘의 자랑스런 국민으로서 의무복무를 성실히 수행했어요. 특히 저는 전투병과에 자원 입대하여 전방에서 보병으로 활약했어요.
특히 저는 사격에 소질이 있어서 부대 내에서도 특등 사수에 임명되기도 하는 등 상도 받을 정도였죠. 솔직히 처음 입대했을 때는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 체력이 좋지 않았어서 기초군사 훈련도 저에게는 너무 힘들게 느껴졌었어요. 하지만 매일 구보를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덧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 군인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의지력도 많이 강해졌어요. 2년간의 군 생활은 매우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저를 한 단계 성장시켜준 아주 뜻깊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군대 경험에 대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 친구들이나 시민들을 보면 한국이 정말 분단 국가가 맞나 싶을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다들 무사한 일 주의에 빠져서 다들 요즘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국인인 제가 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언젠가 한 번은 북한에서 미사일 같은 걸 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묻어난 듯 하던 일을 계속 이나나갈 뿐이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이스라엘 같았으면 전체 경보가 울리고 국민들도 대피를 하던지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한국인들의 행동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죠. 최근에는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대량으로 만들어 수차례나 바람에 띄워보낸 사건이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풍선 형태였지만 점차 형태가 발전되고 다양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물들이 담겨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국가보안 문제부터 아주 심각한 사안인데 국민들은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고 심각한 안보 이슈로는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제 친구들도 몸 풍선에 호들갑이냐고 너스레를 떨던데 저는 이런 반응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전쟁도 방심 속에서 일어났고 지금 이스라엘도 방심하고 있다가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전쟁까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모습들을 보니 한국의 군대 수준이 별거 아닐 것 같더라고요. 첨단 무기도 수출하고 세계 수준의 군사력이라고 하던데 순전 거짓말 같았어요. 제가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행동들을 보면 딱 그 나라 군대 수준도 보이는 거죠. 한국인 남자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술자리에서는 자기 군대 자랑이 빠지질 않는데 다 허풍인 것 같았어요. 남자애들은 자기 군대가 제일 힘들고 말만 들으면 다 특수부대 나온 사람 같이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무슨 나방이 새만하다는 둥, 독수리가 사람만하다는 둥 이상한 소리만 해대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다 문득 제가 모델 일도 하지만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군대 내용으로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말만 번지르 한 게 아니라 실제 한국인들의 수준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알아보고 싶었어요.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경험담도 들어보고 모형 총을 가지고 목표물도 맞추는 게임을 준비해 보기로 했어요. 혼자 힘으로는 하기가 힘들어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한국은 정이라는 문화가 있어서 자기 일이 아니라 남들 일에도 발벗고 잘 도와줘요. 정이 많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해 빠른 시간 안에 컨텐츠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물심양면 도와준 수지, 미희, 승연,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저는 리얼리티를 위해 길거리로 나가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외국인이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도 약간 조심스러워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첫 인터뷰를 해주신 분은 23살의 대학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전역을 하고 현재 대학교에 복학한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육군 보병으로 28사단 8일련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최전방 부대 중의 하나로 전쟁 시 적과 가장 먼저 만날 확률이 높은 부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군 생활은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무사히 전역하게 되어 기쁩니다. 요즘은 군 생활이 많이 짧아지고 생활도 편해져서 큰 어려움 없이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관역 맞추기 사격을 했는데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주 멋진 자세로 높은 점수를 얻었어요. 첫 인터뷰가 시작되고 나니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수월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인터뷰가 시작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귀신 잡는 해병 976기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해병대는 지원제이며 체력시험 등을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곳이라 선발된 인원만 해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만큼 전후에도 끈끈하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공병 출신으로 군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병과 중에 하나입니다. 토목, 장애물 개척, 험로 개척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병과입니다. 상훈님은 전역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안정된 자세의 자세와 사격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저의 마음은 심란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수준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아서 기획했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면서 인터뷰를 이어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ROTC 48기 출신으로 중위 전역을 했습니다. 저는 수기사 맹호부대 출신으로 K1A1 전차 소대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수기사는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최신 전차 운용을 통해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전차는 기계화 장비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이고 기동력을 바탕으로 임무 수행을 진행합니다. 군 생활은 짧았지만 장교로 생활한 그 시절은 저에겐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이었습니다. 장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인터뷰를 더 진행하며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을 때쯤 100발에 가까운 흰머리를 하신 6070대 정도로 보이는 어르신께서 혹시 자기도 한번 해봐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기에 흔쾌히 허락했죠. 어리숙해 보이시는 모습의 어르신이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우선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저는 육군 3사단 100골부대 출신입니다. 저희 부대는 6.25 전쟁 때 맹활약하고 성과도 많이 낸 부대입니다. 대한민국에선 꽤 이름 있는 부대 중에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저 또한 그런 선배님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열심히 군 생활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환경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군 생활이 매우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잘 견뎌냈기에 사회생활도 잘 해내서 현재까지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을 부탁할 때는 조심스럽고 뭔가 어리숙한 느낌이었는데 인터뷰를 할 때의 눈빛과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이 묻어나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관역 맞추기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을 받아든 어르신은 총을 받아보시곤 이리저리 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사용했던 총이랑은 너무 달라서 사용법을 좀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에이 그럼 그렇지 역시 별거 없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대충 알려드리고 빨리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어르신은 사용법을 대충 숙지하곤 자세를 잡기 시작했어요. 엎드려 쏴 자세를 취하는데 그 모습을 본 저는 깜짝 놀라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다리를 벌리고 엎드린 자세하며 어깨에 완벽하게 견착된 모습이 어르신의 나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완벽한 자세였어요. 전역한 지 40년이 넘었을 텐데 아직도 자세가 나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으면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본능적으로 자세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 명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던 한국인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한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던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이 어르신의 모습은 저에게는 너무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대한민국 예비군의 능력이 꽤 높고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앞서 얘기는 안 했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군번을 외우고 있고 개인 총기 번호까지 외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했는데 그만큼 철저한 훈련과 반복 숙달로 뇌리에 박히게 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군사 비밀이라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자기 부대의 작계와 주특기 장비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어요. 유사시에 실전에 투입이 되어도 바로 임무가 가능할 것 같은 수준이었죠. 그리고 오늘 정말 다양한 부대,
병과를 만나보면서 예전에 대한민국 시내 한복판에서 남자들을 모으면 모든 병과 주특기를 다 모을 수 있다고 하던데 거짓말이 아니었단 걸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 예비군은 약 300만 명으로 세계 2위 규모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46만 명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더라고요. 한국의 상비군 규모는 48만 명이라고 하니 이스라엘의 예비군 전력과 맞먹는 규모가 놀라울 따름이네요. 또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국을 무시했는데 막상 실상을 확인해 보니 제가 생각지도 못한 수준에 놀랄 수밖에 없었고 존경심이 들 정도였어요. 전쟁이 나더라도 한국이 확실한 우위에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앞으로 한국 생활을 할 때 좀 더 편하고 안전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 듯해요. 막강한 기술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군인들이 있기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네요.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저와 같은 외국인들도 지켜주고 있는 군인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스라엘에서 온 아비가일의 감동 사연을 통해 우리나라 예비군들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튜브